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파트거든요. 자, 우리 오늘 어드밴스드 과정, 자, 20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잘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리플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상수 A0부터 A10까지가 있었어. 그런데 등식 선생님 이제 미리 써놨잖아요. 자, 이 아이들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항등식. 그러면 이 항등식의 뜻을 먼저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이제 갈 필요가 있죠. 항등식이라는 건 뭐야? 그쵸? x에다가 어떤 수를 막론하고 아무거나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문제는 뭐냐면, A0, A2, A4,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어디까지? 네, A10까지. 0을 포함한 짝수들만 배열되어 있는 이들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죠?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상 여러분들 이 문제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 자, 우리가 이 아이를 다 전개된 식에서 봤을 때, 자, A0라는 거는 지금 상수항만이래요. 그죠? 자, x가 없는 상수항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들로부터 A10에다가 x의 10제곱이라는 거는 그렇죠. 제일 앞에 있는 거에 5제곱을 했으니까 10제곱이라는 수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이제 최대 맥스의 차수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애들을 이제 유심히 보았단 말이죠. 보았는데 A0부터 A1, A2 해서 A10까지는 각각의 x의 개수였단 말이지.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나는 0을 포함한 짝수들과의 합으로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죠? 이 전체 개수에서 누구를 뺀 거? 홀수 아이들의 개수들만 빼면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아이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면 되느냐? 자, 어떤 아이디어냐? 우리가 이 개수들로만 남겨주려면 과연 우리가 x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수들을 대입한다 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수들을 대입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이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생각을 계속 자아내는 거야. 그런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x 자리에다가 1을 넣게 되면 A0부터 A10까지의 개수들로만 싹 합해진 그런 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자, 뭐를 하느냐? 그렇죠. x에다가 몇을? 1을 대입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대입을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느냐? 2,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 살아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아이가 되는 거고 A0, A1, A2 해서 모든 개수들의 합이 바로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전체 수에서 홀수 수들만 다 빼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우리가 원하는 요 아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교차돼서 나오죠. 그럼 뭔가 우리가 이 아이들 가지고 더하거나 빼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이 아이들 값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지.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야? 1이고 2고 그죠? 빼주면은 뭐죠? 1인가요? 1에다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3의 5제곱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243이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243은, 자,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다 대입할 거야. 그럼 얘는 대입할 게 없으니까 A0가 남을 것이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A2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는 마이너스 A3가 되겠죠. 그리고 위의 식에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A3가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똥똥똥 여기도 그 다음에 플러스일 거고 똥똥똥 그죠?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가 될 것 같아. 왜? 짝수들로만 지금 플러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
이렇게까지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는 궁금한 게 이어였으니까 둘을 어떻게 연립하면 이런 꼴들이 나올까 봤더니만 두 식을 어떻게 해? 그렇죠. 더하면 얘들이 각각 홀수 아이들이 다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 더하는 거야. 우와, 없어져. 그리고 여기 A9도 여기도 없어졌을 거란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 더했으니까 이하는 뭐야? 마이너스 244가 되는 거고, 자, 내가 궁금했던 아이는 이거였는데, 불행히도 이런 아이들이 각각 몇 개씩, 2개씩 존재하더라. 그쵸?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A10. 뭐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였죠?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44를 어떻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i의 값을 구해냈습니다.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122라고요. 괜찮죠? 자, 우리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 이 i를 나머지 정리 문제 되겠네요. 그죠? 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자, qx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였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qx를 이번에는 뭐로?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자, 몫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나머지 정리 한번 써보는 거야. 자, 문제에서 이번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써봤어요.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각각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 자, 우리 첫 번째 요식에서 우리는 a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하면 돼? 나머지 정리해서 썼으면 여러분들, 자, q의 값은, qx는 몰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x에다가 누구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얘들은 전체 다 사라진단 말이지. 그죠? 자, 따라서 여기서 a의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 원식에다가 뭐를 대입한다? x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죠? 대입. 자,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대입한 결과물을 선생님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대입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띠리리 사라지고 뭐가 남아? 2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a의 값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a의 값은 뭐가 되죠? 그렇죠. 1이 되죠. 자, 이렇게 a의 값을 구해냈다면 자, 원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원식은요. x의 3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식을 한번 다시 써볼 거야. 자, 식을 다시 써보는데 자, qx라는 아이가 문제에서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b였다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이 자리, 자, 요 두 번째 식에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자, 우리 모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요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뭐가 남는다? 그렇죠. b만 남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맞죠? 그래서 요걸 착안해서 문제를 다시 보시면요. 자, 우리 원식이 요거였고, 그죠? 자, 우리는 a 값을 구했으니까 원식을 요렇게 다시 썼단 말이지. 그럼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자, x 플러스 1, qx 플러스 2라고 하는데, 우리는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q 이 값이 b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문제 식에서 우리는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보는 거죠. 이 값이 뭐일 테니까? b일 테니까. 괜찮죠? 그러면 qx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라? 마이너스 2를 넣어라 라는 지령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자, 한번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 그럼 뭐 돼?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으면 4고 마이너스 8이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 되고 x 플러스 1q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를 넣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할 거라? 그렇지, b라고 할 거다. 그리고 x 자리에 또 마찬가지 뭐를 넣어라? 마이너스 2도 넣어라. 그럼 한번 식을 한번 간수해 볼까요? 쟤 뭐야? 16에다가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2 맞죠? 자, 마이너스 12고요.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b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b의 값까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었죠. b의 값은 14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려고 했던 거니 답은 뭐다? 15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식만 기입할 수 있으면 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게 이제 포인트 돼서 나온 문제가 되겠죠. 그죠? 자, 22번 곧바로 풀어볼게요. 자, 우리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큰 물통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가 x-1리터 용량의 작은 물통에 가득 채워서 계속해서 물을 옮기면 1리터의 물이 남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왠지 우리가 나머 정리를 자, 우리가 문장들 문제로 나타낸 거 같은데 한번 다시 볼게. 자, 그랬을 때 x-2리터 용량의 작은 물통에 가득 채워서 계속 옮기면 이번에는 3리터의 물이 남는다. 큰 물통에 저장된 물을 벌써 느낌 오셨죠? 두 개를 곱한 걸로 우리 나눴네. 그죠? 귀엽다. 그죠? 이 문제. 자, 큰 물통. 자, 우리 큰 물통을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뭐 좋아요? 선생님 F 쓸게요. fx라고 하자. 그죠? 자, 그러면 f 라지 fx는 내가 x-1 용량의 작은 물통에 넣었어. 그럼 몇 번을 옮겼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qx라고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1리터의 물이 남는다 라고 했으니까 1 쓰시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시고 뭐라고 읽으면 돼? f1은 1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물통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x-2로 우리가 계속 채워서 옮겼단 말이지. 이 역시도 마찬가지 몇 번을 옮겼는지 몰라. 그런데 나머지가 몇이다? 3이다 라고 쓰시고 읽을 땐 뭐라고 읽는다? f2는 몇이다? 3이다 라고 읽으시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큰 물통을 같은 요 i를 이번에는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채워서 날랐단 말이지. 자, 마찬가지 몫은 몰라. 몇 번을 날랐는지 몰라. 하지만 우리 나머지를 쓸 수가 있죠. 어떻게?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몇 차? 1차 이하가 될 것이다. 따라서 ax 플러스 b로 놓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좀 전에 썼던 요 두 가지 요 아이들 1번 2번. 자, 요 아이들을 여기다 갖다 써먹는 거지. 그죠? 자, 1번 덕분에 우리 알게 되었어. 왜냐면 여러분들, 요거 다시 쓸까요? 한번? 요거 뭐죠? 인수분해하면? 그렇죠. x-2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쓰면 요런 꼴이 된단 말이지. 자, 우리가 1번과 2번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둘 다, 그쵸. 얘를 날리기 때문에 qx는 사라져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a, b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지. 자, 한번 써볼게요. 자, f1은요. 얘는 날라가죠? 그럼 1 대표는 뭐야? a 플러스 b. 자, 그 아이가 뭐다? 1이다. 라는 게 바로 1번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f2를 넣어주면, 자, 이번에는요. 마찬가지 2를 넣어주면 여기가 날라가. 그리고 2를 대입해주면 2a 플러스 b가 남는단 말이지.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였다? 3이었다. 이게 바로 2번이었단 말이죠. 자, 다 풀었는데 밑에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화면을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두 식을 우리가 빼줘서 연립을 해도 되겠죠. 그죠? 아래에서 위에 걸 뺄게요. 그럼 b가 사라지고 a의 값은 뭐다? 그렇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값은 뭐다? 네. b의 값은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a하고 b의 값을 쓰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원식을 ax 플러스 b라고 내가 마음대로 놓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답 쓸 때는 2 넣고 마이너스 1 넣은 누구? 2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괜찮죠? 자, 답은 리터 단위까지 쓰셔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23번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A, B, C는요. 삼각형의 각각의 변을 의미한대요. 그랬을 때 이 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아이는 도대체가 무슨 삼각형이었을까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죠? 자, 이 식은요. 당연히 는 0으로 되어 있고 얘를 뭐 간추릴 수 있나 봐.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를 한다?
ABC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헤아려 본다라는 게 자,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부분적으로 얘가 지금 어떻게 해야지 부분적으로 묶어야지만 어떻게 인수분해 가능할지를 봤는데 친절하게도 요렇게 뭔가 보여요. 얘가 먼저 보이긴 하죠. 완전 제곱 되죠? 그래서 얘를 한번 완전 제곱 묶어줄 거예요.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묶이는 완전 제곱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어 하고 얘를 딱 바라봤는데 나올 수 있는 근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c 제곱으로 묶어내면 자, 남는 게 뭐죠? a제곱, 그렇지, 플러스 b의 제곱이 남는다는 얘기죠. 순서까지 바꿨습니다. 괜찮죠? 자, 요거 이렇게 됐었어.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지금 공통이더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묶어내면 되겠죠. 그죠? 자, 묶어내면 앞에 있는 거는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남을 것이고 뒤에 i는 이렇게 남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네, 이 i가 지금 는 0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중괄호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그냥 중괄호 빼버리고 소괄호로 두 개 같이 나란히 쓸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0이었습니다. 그죠? 자, 는 0을 만족시켜야 된단 말이지. 자, 이런 식이었어.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자, 두 i의 곱이 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이 아이가 0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ABC는 지금 뭐야? 삼각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를 ABC라고 놨단 말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요 값은 얘 제곱했을 때, 얘 제곱했을 때 더했다. 근데 0이 나왔다? 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요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누구?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우리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넘어가니까 느낌 왔다. 그죠? 자, 뭐죠? 삼각형 ABC는 자, 빗변이 뭐인? 빗변이 c인 직각 삼각형이었다. 삼각형이었다. 라고 네,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자, 풀어봄으로써 자, 나머 정리하고 인수분해 파트에 나와 있는 어드밴스드 과정의 총 4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낌 좀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드밴스드 과정까지도 풀어보시면 여러 유형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니까 무적이 될 거야. 자, 많은 문제 다 접해보시고 자, 다음 시간엔 또 다음 과정 가지고 또 금방 올게요. 자, 오늘도 수고 잘 하셨습니다.